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강연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더 나은 효율을 위한 심리학이고요. 멀티하면 멀티를 못하게 되는 역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멀티를 하면 오히려 멀티를 못하게 된다. 네. 교수님 먼저 근데 더 나은 효율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효율,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거 이것부터 생각나거든요. 멀티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멀티가 정말 효율에 도움이 되려나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일단 효율이라고 하면은 요즘 특별히 뭐 10대, 20대, 조금 뭐 30대까지는 멀티를 해야 효율이 난다라고 많이 맞아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학생들 얘기로는 멀티력 뭐 이런 말도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력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멀티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나는 한꺼번에 한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멀티력이 낮은 사람들을 오히려 조금 비난하는 경우도 있죠. 네. 야, 친구야, 너는 왜 공부하면서 내 카톡 답장을 하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멀티가 왜 안 돼? 멀티가 왜 안 되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리학자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멀티라는 게 사실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가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도 그거는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진짜로 효율이 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없이 되게 피곤하네.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멀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왜죠?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할 때 우리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사실 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우리 뇌는 효율이 가장 떨어지고 사실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오늘은 한 것도 없는데 계속 피곤한 것만 같네 라는 느낌을 받는 게 멀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데 피곤만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멀티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티라고 부르는 게 심리학자들은 멀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그게? 사실 원래 멀티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에도 도입된 거죠. 원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멀티는 원래 어텐션 스위치, 즉 주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과제 잠깐 하거나 뭐 PPT 보고서 같은 거 잠깐 쓰다가 뭐 SNS 들어가고 또 과제 같은 거 잠깐 하다가 어떤 뭐 영상 보러 들어가고 또 잠깐 보고서로 돌아왔다가 뭐 게임 또 잠깐 하고 또 잠깐 보고서로 돌아왔다가 어떤 뭐 웹툰을 본다거나 또 잠깐 보고서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뉴스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멀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멀티가 아니라 주의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주의를 여러 번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괜히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텐션 스위치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원바이 원으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스위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사실 괜히 인내심도 떨어지고 절제력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더 잃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어텐션 스위치, 주의 전환, 그다음에 대중들이 볼 때는 멀티는 안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근데 멀티 하려는 사람도 내가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함으로써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걸 텐데 그게 더 비효율적인 일이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멀티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의력을 빨리 전환하는 어텐션 스위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교수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노래하시면서 피아노 치시거나 기타 치면서 노래 같이 하시는 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저도 바이올린 치면서 심지어 노래 부르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부를 때도 역시 멀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부를 수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심리학자들은 좀 구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전문가의 숙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전문성인 거죠. 근데 그분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기까지 연습할 때는요, 사실 피아노만 치면서 연습을 했던 거고요. 또 노래만 부르면서 노래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연습하진 않았어요. 근데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서 숙련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거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이제 연습이 많이 되고 자기 노래다 보니까 너무 숙련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툭 치면은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사실 이거는 둘 다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의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렇죠. 그냥 자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멀티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숙련이라는 용어로 불러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동시에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도 멀티가 아니었다. 그렇죠. 교수님,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가 멀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멀티가 아니다. 이런 게 뭐 더 있나요, 또? 일단은 요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막 이쪽 손에는 프라이팬 들고 이쪽 손에는 또 다른 프라이팬 들고 둘 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맞네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손으로 다른 거라니까는 멀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의 숙련인 거죠. TV에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 숙련된 주방장님들 보면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되게 빨리빨리 요리를 하시잖아요. 뭔가 진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멀티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숙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진짜 멀티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두 손을 놓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또 두 손을 놓고 뭐 논술을 쓸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로 되면 우리 인간의 뇌가 멀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 잠깐 보는 정도만으로도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이 멀티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멀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멀티의 약간 단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멀티가 하나의 장점은 없나요? 어떤 장점도 없나요? 그건 제가 좀 단호할 수도 있는데 장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멀티는 우리 에너지를 사실은 계속 엉뚱한 곳에 소모하기만 만드는 것뿐이지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늘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잘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하나씩 해라. 한 번에.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공부나 일을 시작할 때 딱 하려고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거나 몰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몰입에 대한 오해 또는 집중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무리 전문가, 아무리 숙련되고 또 평생 공부만 해오고 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책 딱 피자마자 띠용 하고 집중이 잘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책을 읽더라도 읽혔다 안 읽혔다, 읽혔다 안 읽혔다.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논문을 지금 읽거나 뭐 쓰거나 이런 일들을 늘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띠용 하면서 집중이 잘 돼가지고 잘 써지고 뭐 논문도 잘 읽히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어떤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집중이 잘 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일부러 초집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초집중.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퍼 포커스라는 개념인데 일부러 하이퍼 포커스하는 그런 시간이 최소한 10분 내지 한 20분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야 이제 이제 좀 집중이 된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글이 잘 써진다. 또는 내 머릿속이 저절로 뭔가 어떤 걸 생산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영화관에 갔을 때 그 영화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광고 같은 것도 미리 보고 있고 간식도 미리 먹으면서 집중할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일종의 하이퍼 포커스 같은 일종의 초집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 딱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되면은 또 일부러 또 집중하는 측면도 또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영화의 첫 10분 내지 20분을 놓치면은 다음 장면들이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할 때도 사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화장실 같은 것도 미리 다 잘 갔다 오고 공부 시작했을 때 영화 시작할 때처럼 의도적으로 초집중하고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야 사실은 이제 뭐 2시간이든 아니면 3시간이든 쭉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때로는 행복하게 어떤 과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일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너무 쉬운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어렵게 설정을 해서 네. 집중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너무 쉬우면은 오히려 이게 너무 쉽다, 그래서 지루하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난이도를 높게 설정하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집중을 좀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설정할 때는 오히려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단순 반복 재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몰입할 때는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몰입은 훨씬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요, 교수님.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집중할 수 있는 개인마다의 시간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집중하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집중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개인차는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집중 몰입을 했을 때 쭉 과업을 이어가는 것은 보통 한 2시간 내지 아니면 길면 3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2-3시간 정도 몰입을 한 가지에 잘 하고 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똑같이 2-3시간 정도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충전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대학생들 시험 기간처럼 쉴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멍 때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으로 2-30분 정도 딱 쉬어야 충전이 잘 되고 또 다음 그렇군요. 과업에 몰입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고 사람마다 휴식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영상 보는 친구들도 많고 뭐 재미있는 콘텐츠들 보는 것도 많은데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가장 잘 쉬는 방법일 수 있다. 맞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게임 같은 거라면서 오히려 집중력을 더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쉬는 데는 잘 안 좋죠. 그렇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멀티를 하면 안 되는지,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지속력을 위한 심리학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하실 수 있는데 마시멜로 테스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한 내용, 더 나은 지속력을 위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